결혼식장의 미소. 결혼 피로연은 도쿄 도내에 있는 호텔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고 금태도는 안내장에 적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10월에 들어섰는데도 장마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청첩장은 하마이 소노무라, 양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서 날아왔다. 이번에 하마이 겐타로의 장남 쇼이지로와 소노무라 데스지의 처녀 마사코가 100년 가약을 맺고 R은행 상무이사 무로타 스네오씨 내외의 주례로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기코는 신부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다. 신랑 하마이 쇼이치로가 고교와 대학을 다니는 내내 동급생이었고 대학 시절에 녹적회라는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다. 녹적회는 다도서클인데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배웠다. 청첩장에는 부친 이름만 적혀 있어서 스기코도 신부의 주변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쇼이치로의 부친은 니혼바시에 있는 상회의 사장이다. 자파 도매상 중에서는 관록 있는 상회로 부친이 2대째이고 쇼이치로가 3대가 되어 상회를 물려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이는 젊어도 상회의 전무 겸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례가 은행 임원인 것을 보면 신부 측도 상당한 상인 가문일 거라고 스기코는 짐작했다. 결혼 피로연의 청첩을 받을 만큼 쇼이치로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고교와 대학 동창인데다가 녹적회 회원이었으므로 쇼이치로가 청첩 대상자로 포함시킨 듯 했다. 스기코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 3명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다들 자기들도 청첩장을 받았다며 웃었다. 쇼이치로는 그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구석이 있었다. 신랑 측 객석을 화사하게 차려입은 하객들로 넘쳐나게 해서 신부 측에 대항할 작정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쇼이치로의 오산이다. 신부는 어차피 젊은 아가씨일 것이다. 신부 친구라면 분명 후리소대를 입고 올 것이 틀림없다. 후리소대가 아니더라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사한 색채와 무늬일 것이다. 신랑 친구들은 이제 30줄에 들어선 사람들이 태반일 터이니 색채로 보나 무늬로 보나 아무래도 수수할 수밖에 없다. 신랑의 여자친구 가운데 3명은 이미 결혼했다. 이들은 이로토 메소대 차림으로 참석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신부의 어린 아가씨들하고는 애초에 승부가 되지를 않는다. 그럼에도 스기코가 감히 피로연에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이유는 쇼이치로의 호의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연회에 참석하는 여성 하객들의 기모노 차림을 찬찬히 살펴보고 참고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인들의 저마다 다른 기모노 착용법을 관찰하고 싶었다. 스기코는 기모노 착용법도 공부해왔다. 어느 기모노점이 주관하는 기모노 착용 교실에 다니며 전문가 밑에서 배우는데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2급 자격증을 따게 될 터였다. 5년 만에 2급 면허증을 딴다면 빠른 편이라고 기모노점 주인은 말했다. 기모노 착용에도 꽃꽂이나 전통무용처럼 유파가 있다. 본과, 연구과, 사범과를 거치는데 사범과를 마치면 3급, 2급, 1급 등 해마다 한 번씩 엄격한 자격 시험이 있다. 본과만 해도 3년 이상 걸린다. 교사 자격증을 딴다고 당장 어디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양장은 잘 차려입지만 기모노는 제 손으로 전혀 입을 줄 모른다. 집에서 기모노 착용 교실을 열면 젊은 아가씨들이 꽤 많이 올 거라고 선생도 기모노점 사장도 말해 주었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작은 집에서 교실을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에 기모노 착용 전문가로 부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기코는 자격증 따는데 관심이 많았다. 다도
꽃꽂이, 영어 통역 가이드, 운전면허, 주산 1급, 서예 사범 등 하나같이 돈 되는 분야는 아니다. 주산 자격증도 있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모두 작은 저온자 계산기를 쓴다. 영어 가이드는 일본 가이드 협회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어 가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 전문 가이드가 부족할 때면 협회에서 전화로 의뢰할 때가 있다. 그래서 10번 정도 버스에 동승하거나 메이지 신궁이나 가마쿠라 사원을 안내한 적이 있지만 회사 근무 시간과 겹쳐서 그 일도 그만두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연구심인지 호기심인지가 왕성하다고 말하면서 온갖 자격증에 열을 올리니까 애인이 안 생기는 거라고 놀렸다. 택시를 타고 가랑비 내리는 쌀쌀하고 흐릿한 경치 속을 달려서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했다. 도어맨이 달려와 우산을 받쳐주는데 차에서 내릴 때 신경을 썼는데도 콘크리트 바닥에 살짝 고여있던 빗물이 튀어 하얀 버선에 거뭇한 얼룩이 생겼다. 죄송합니다. 의장병처럼 차려입은 도어맨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화려한 정장 차림이 모여있는 로비로 들어서니 아무래도 버선이 마음에 걸렸다. 사람도 많고 담소하는 무리도 많아서 도매 소대를 입은 여자의 버선 따위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기분이 찜찜했다. 물기가 마르면 버선의 얼룩도 색깔이 연해질 테니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피로연이 열리는 홀 앞에 있는 로비에는 남자들의 까만 옷과 여자들의 알록달록한 호몽기나 스케사게 혹은 이로토메 소대 차림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들의 후리 소대에는 후크라 스즘의 오비 매듭이 많았다. 둥글게 둘러서서 담소하는 젊은 아가씨 무리, 상기된 얼굴로 인파를 헤치며 돌아다니는 아가씨, 벽가에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 여성들의 몸바짐이나 기모노를 유심히 살펴보는 중년 부인 등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로비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 결혼 피로연은 하객의 규모만 보더라도 성황임을 알 수 있었다. 신랑이 관록 있는 도매상 주인의 아들이라 거래처에서 하객이 많이 왔을 터이고 신부 쪽도 역시 상인 집안이라 하객은 더욱 불어났을 것이다. 여성 하객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 스기코는 기모노나 오비의 무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역시 착용법을 살피며 돌아보았다. 스케사게나 도매 소대를 입은 중년에 가까운 여성들은 제 손으로 입었을 테지만 후리 소대를 입은 젊은 아가씨들은 제 손으로 입지 못한다. 대개 어머니가 입혀주거나 미용사를 불러다가 부탁한다. 척 보기만 해도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입혀준 경우는 어딘지 허술해 보이지만 전문가가 입혀준 차림은 야무지게 마무리되어 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양장에 어울리게끔 허리가 잘록한 체형이라서 기모노를 입혀놓으면 잘 맞지 않는다. 제대로 입자면 끈이나 다태지매를 충분히 이용해서 허리깨가 패는 것이 보완되지만 착용을 간편하게 하자면 고시부톤을 두른다.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허리깨나 목깃 부위가 깔끔해지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드러난다. 스기코가 짐짓 자연스럽게 시선을 고루 던지며 돌아다니는데 담소하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문득 스기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누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남자는 40 전후에 새치가 조금 섞인 머리를 말끔하게 가르마탔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눈, 코, 입 등 얼굴 생김이 전반적으로 큼지막하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출신이라도 되는 양 양복 정장 차림의 어깨가 넓었다. 큼지막한 눈이 스기코의 시선과 만나자
한순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곧 가늘게 뜨며 눈가에 주름을 모았다.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자 튼튼해 보이는 하얀 이가 드러났다. 피부가 가무잡잡한 만큼 하얀색이 더욱 두드러졌다. 스기코는 모르는 얼굴이었다. 흔히 있는 상황으로 남자가 그녀 뒤에 어느 지인에게 눈인사를 보낸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는 것도 이상할 듯 싶어 일단 담례 삼아 미소를 보냈다. 착각에서 빚어진 상황이라면 쑥스러울 것이므로 스기코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남자가 섞여 있는 무리에서 먼 자리로 옮겼을 때 녹적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창생들을 만났다. 세 명 모두 자식을 한둘씩 키우는 어머니로 등나무색, 댄잎색, 베이지색의 이로토메 소대를 입고 있었다. 하마이의 신부가 이 식품 공업에 다닌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그래? 식품회사랑 자파도매상이 무슨 관계일까? 다른 한 명이 처음 알았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관계가 있겠니?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하마이가 어디선가 보고 반했겠지. 그럼 신부가 행운을 잡았군? 스기코는 아까 미소를 보인 남자가 조금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억이 없었다. 착각하고 미소로 답한 거라면 그 뒤에 남자들끼리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그 무리가 보이지 않았다. 스기코는 기억이 없어도 그가 스기코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남자는 미소를 짓기 직전에 잠깐 망설이는 눈치였다. 저쪽에서도 사람을 잘못 보았나 하고 당황한 탓에 망설였겠지만 그 직후에 눈가에 친근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본 적 있는 사람인데 하고 주저하다가 곧 기억이 난 경우고, 다른 하나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눈길이 마주친 이상 일단 미소를 보내두는 편이 무난하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그 남자의 미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스기코도 당혹스러웠다. 어쨌거나 별일이 아니므로 금방 잊어버려도 좋을 텐데 모래 한 알이 버선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호텔 보이가 서운홀 출입문을 활짝 열었다. 로비에 모여있던 손님들은 담소를 그치고 입구 근처에서 열을 지어 안으로 들어갔다. 행렬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은 안쪽 초입에 서 있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 줄의 내외 앞에서 정체되기 때문이다. 행렬 속에 아까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기코는 세 친구 뒤에 서서 들어갔다. 하마이 쇼이치로는 긴장한 얼굴로 위험을 차리고 서 있었다. 하객의 축하 인사에 고개를 가볍게 숙여 답례하지만 차분하지 못한 시선이 연신 움직이고 있다. 스기코 앞에 선 친구가 웃는 얼굴로 짤막한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쇼이치로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는지 입을 한일자로 꾹 다물고 있었다. 스기코 차례가 되었다. 축하해. 초청해줘서 고마워. 행복해 보이네.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쇼이치로는 입술을 달싹거릴 뿐이었다. 스기코는 짧은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곁에 있는 신부의 스노카구시를 시야 가장자리로 의식하고 있었다. 새하얀 피부에 눈, 코, 입이 또렷한 모습으로 비친다. 어수선한 시야로도 신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스기코는 한 발을 옆으로 옮겨 신부 정면에 섰다. 키가 크고 균형이 잘 잡힌 몸매였다. 덕분에 쇼이치로의 날렵한 체격이 빈약해 보였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스노카쿠시 밑에서 신부의 시선이 위로 올라왔다. 쭉 뻗은 콧마루와 야무지게 담은 붉은 입술이 스기코가 처음 받은 인상이지만 문득 흔들리는 신부의 시선을 느꼈다. 신부는 눈을 휘둥그레 뜬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표정마저 메울 듯 빈틈없이 바른 진한 화장을 한 얼굴이 충격을 받은 듯 흔들렸다.
아, 하고 탄식하는 모양새로 새빨간 입술을 조금 벌린 채 동그란 눈동자가 다 드러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스기코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것은 정말 한순간이어서 스기코 뒤에 서 있는 수염을 기른 신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스기코는 신부 옆에 서 있는 하마의 겐타로 내외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두근거려 인사말이 목구멍에 탁 막혔다. 신랑의 모친은 스기코에게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다. 스기코는 친구들과 함께 홀 한복판 근처에 앉아 있었다. 둥그런 테이블에 쇼이치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듯한 서른 전후의 남자들이 동석했다. 스기코는 살짝 탁자 아래를 보았다. 버선 끝은 말랐지만 거뭇한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금병풍 앞에 신랑 신부가 양측 주례와 함께 서 있다. 말석의 양가 내외도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반백의 머리에 퉁퉁하게 살찐 붉은 낯의 주례가 탁한 음성으로 묵직하게 이야기한다. 신부의 모친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신랑 쇼이치로 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청년 실업가이고, 신부 소노무라 마사코 양은 쇼이치로 군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이지적인 여성입니다. 마사코 양의 부친 데스지 씨는 K지방 재판소장을 끝으로 관에서 물러나 현재 수도권의 몇몇 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법조계의 중진이십니다. 마사코 양은 도쿄 도내의 명문인 도립 S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이 식품 공업 주식회사에 입사, 본사 총무과에서 근무해 왔는데 매우 우수한 여직원이었음을 여기 임석하신 이 식품 공업 주식회사 가와모토 상무 겸 영업부장님, 그리고 직속 상사이신 나가노 총무과장님 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사코 양은 꽃꽂이, 다도, 피아노 등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테니스 취미도 있어서 그 덕분인지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그대로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누구라도 쇼이치로 군의 행운을 부러워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양가로부터 중매인 역할을 위촉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실은 이미 쇼이치로 군이 마사코 양에게 직접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 중매인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재작년 연말 스기코가 공부하는 기모노 착용 교실을 주관하는 기모노점 측에서 실습 삼아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그가 겸연쩍어하는 웃음을 지으며 제안하기를 실은 연초인 1월 15일 성인식에 아가씨들에게 후리소대를 입혀주는 일이라고 했다. 가정집에 출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관으로 출장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애둘러 말해서 잘 몰랐지만 들으면서 분명해진 것은 성인식을 마친 아가씨들이 귀가하는 길에 애인과 러브 호텔에 투숙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가씨들은 일단 기모노를 벗으면 제 손으로 입지를 못한다. 특히 후리소대나 후크라즈스의 오비 매듭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어느 여관에서 기모노점 측에게 기모노 착용 교실의 사범과 학생에게 부탁해 줄 수 없겠느냐고 의뢰했다는 것이다. 기모노점에서는 그 여관과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인식이라면 20살이 된 아가씨들의 축제다. 스기코는 그런 아가씨가 성인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남자와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간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크게 놀랐다. 요즘 아가씨들은 그런 모양이야 하고 기모노점 주인이 말했다. 그런 게 현대식 연애라니까 너무 불결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오히려
예복을 제 손으로 입을 줄 모르는 아가씨들이 딱하지. 개 중에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면서 울상을 짓는 아가씨도 있어. 동반한 애인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지. 여관 종업원도 한두 커플이라면 어떻게든 입혀주겠지만 많은 커플들이 한꺼번에 부탁을 하는 데다 다른 객실을 시중 드느라 바쁠 때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대. 특히 후리소대를 입혀주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 후크라 스즈메 오비 매듭일 때는 종업원들도 제대로 맬 줄 몰라. 성인식을 마친 아가씨는 아침에 미용실 같은 곳에 요금을 지불하고 기모노를 입은 탓에 귀가할 때 엉성하게 입고 있으면 가족들이 수상하게 보겠지. 그러니 젊은이들을 한번 도와주자고. 기모노점 주인은 이렇게 매끄러운 언변으로 설득했다. 기모노 착용 교실에 강사도 거들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 경험이다. 게다가 돈도 벌며 실습하는 셈이다. 한 사람을 입혀주는데 1,000엔이니까 10명이면 10,000엔이다. 기모노를 입혀주는 데는 한 사람당 20분쯤 걸린다. 돈은 둘째치고라도 어려움에 빠진 젊은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모노점의 신세를 지고 있는 50대 강사는 말했다. 강사도 기모노점 측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며 스기코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 출장에는 사범과 학생 한 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달력을 들춰보니 1월 15일은 일요일이었다. 여관은 시부야의 높은 지대에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비탈면에 돌로 꾸민 훌륭한 정원이 보인다. 돌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작은 폭포를 이룬 곳도 있다. 철쭉이 여기저기 자라고 물가에는 버드나무 고목이 우산처럼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다. 성인식 날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갰다. 스기코는 오후에 동기생 한 명과 여관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는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옆에 보이는 작은 건물로 독립해 있었다. 격자창이 있고 위에서 절반까지는 옆으로 긴 포렴이 드리워져 있다. 격자와 포렴 때문에 앞을 지나가는 손님은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사람 눈에는 상대방이 훤히 보인다. 이 카운터는 여종업원들의 휴게실이기도 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안내를 위해 얼른 뛰어나가는 곳이기도 하며 손님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했다. 성인식은 오전 중에 끝난다. 연인끼리 어디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다음 여기로 온다고 한다. 평소에는 양장만 입는 여자가 이날은 기모노 예복을 입기 때문에 남자가 신선한 자극과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여종업원들이 말했다. 그녀들의 말대로 오후 1시가 지나자 예장을 차려입은 젊은 아가씨가 남자를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반한 남자는 청년이 별로 없고 대개 중년 남자였다. 젊은 남자는 영화관이나 더 저렴한 모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고급 여관이다. 남자가 카운터 앞에서 교섭을 하는 동안 후리소대를 입은 아가씨는 대개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등에서 끝자락까지 꽃무늬가 다양한 색채로 어지러이 피어 있고 비단 오비가 금사 은사를 반짝거리며 나비 모양으로 매듭지어져 있다. 기품 있고 담백한 정원에 모란이 피어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객실은 돌로 꾸민 정원을 올라가면 비탈면에서 언덕 위까지 지어져 있었다. 긴 건물과 별채 같은 단독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데 모두 스키야처럼 지어져 있다. 2시부터 3시까지가 성인식을 마친 예장 차림의 젊은 아가씨와 동반남이 가장 몰리는 시간이었다. 그분들이 퇴실하는 4시부터 6시까지가 두 분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하며 카운터 여종업원이 웃었는데 정말로 그랬다. 곧 객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스기코는 여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갔다. 언변 좋은 여종업원이 대신 고해주었다. 스기코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여종업원은 곧 나간다.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침실과 이웃해 있는 거실은 전통 여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척 보기에는 더 예쁘고 설계도 더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었다. 부끄러워하는 아가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가씨도 있었다. 동반한 남자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며 스기코의 도움을 받아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모노를 입으면서 남자와 농담을 주고받는 아가씨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녀 모두 언짢은 얼굴로 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경우든 스기코가 기모노를 입혀주는 동안 아가씨가 허수아비처럼 뻣뻣이 서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모노에 익숙지 못한 아가씨는 스기코의 동작에 호응하는데도 서툴렀다. 인형에게 옷을 입히는 격이라 여간 어렵지 않다. 오비를 맬 때도 아가씨들은 양쪽 소매를 수평으로 쳐든 채 멀거니 서 있었다. 스스로 눈치껏 몸을 움직여서 도와주는 예가 없었다. 처음에는 스기코도 익숙지 못해서 작업을 마치는데 30분이나 걸렸다. 그러나 서너 명을 지나면서 가까스로 20분으로 단축되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카운터로 돌아오면 또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 이제 양가를 위해서 건배를 부탁드립니다. 선창은 신부가 근무하던 이 식품 공업 주식회사의 상무 가와모토 스네오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의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나고 직전에 보이가 바삐 돌아다니며 따라준 샴페인 잔을 모두 메인 테이블을 향해 쳐들었다. 테이프 음악이 흐르고 신랑 신부는 빨간 리본으로 꾸민 나이프를 함께 잡고 탑처럼 만든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나섰다. 손님들이 카메라를 들고 전문 사진가 곁으로 다가섰다.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제 신부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퇴장합니다. 신랑은 그동안 외로움을 참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퇴장하는 신부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매인 부인이 스노카쿠 씨의 우츠카케를 입은 신부의 손을 잡고 홀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대기하던 보이들이 접시를 나눠주느라고 잠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각 테이블에서 나이프와 포크 소리가 나고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며 잡담으로 소란한 가운데 금병풍 앞에 뚱뚱한 중매인과 나란히 앉은 신랑이 어색하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애초에 처진 어깨를 가진 남자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더욱 처지고 쓸쓸해 보였다. 비쩍 말라서 박력도 없어 보인다. 곁에 앉은 얼굴이 붉은 중매인이 접시에 담긴 요리를 열심히 해치우는 데 반해 신랑은 식욕이 없는지 깨작깨작 입으로 나를 뿐이었다. 신랑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딱해 보이네. 친구 가운데 하나가 스기코에게 말하며 웃었다. 하마이는 몸이 말랐으니까. 다른 친구가 신랑을 힐끔 쳐다보고 말했다. 신부가 너무 예뻐서 그래. 용케 저런 미인을 붙잡았네. 다른 친구가 말했다. 너 무슨 소리니? 갑부집 아들한테 시집 가는데. 먼저 말했던 친구가 귀옛말처럼 말했다. 중매인은 신부의 부친이 지방재판소장에서 퇴직하고 현재 몇몇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법조계 중진이라고 소개했지만 그것은 다분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말년에 지방재판소장이었다면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회사는 필시 2류나 3류일 것이다. 말석에 앉아있는 수척한 노인은 도매상 주인 하마이 겐타로에 비하면 존재감이 너무나 희박했다. 그러나 스기코는 한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는 하마이 쇼이치로의 쓸쓸해 보이는 처진 어깨에서 또 다른 의미의 고독을 보았다. 그녀만이 감지하는 특별한 느낌이었다. 방금 옷을 다 갈아입은 신부가 다시 입장하겠습니다. 모쪼록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명이 약해지고 대신 입구 조명이 환해졌다. 등이 조금 굽은 중매인 부인에게 한 손을 맡긴 신부가 일동의 시선을 받으며 둥그런 조명 속으로 등장했다. 스노카쿠시를 벗은 다카시마다를 얹은 얼굴이 하객들의 시선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갸름하고 가운데가 살짝 높은 얼굴, 또렷한 눈, 야무진 인매, 조금 긴 아래턱이 분명한 선을 그리며 아래 목선으로 흘러내린다. 붉은색 바탕에 온통 모란을 흩뿌려 놓은 듯한 후리 소대를 입은 신부가 입구 근처 테이블부터 돌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느린 걸음을 따라 박수 소리도 이동했다. 신부가 옆으로 돌아서자 스기코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사소한 몸 동작에도 1년 반 전에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 젊은 아가씨, 즉 이 신부는 그날 스기코가 기모노를 입혀준 어느 아가씨보다도 기품 있는 얼굴이었다. 두상은 조금 긴 편이지만 눈이 크고 콧날이 고르고 인매가 야무졌다. 갓 20살이 된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를 여관으로 데리고 온 남자에게 스기코는 반감이라기보다는 증오를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상대가 될 법하지도 않은 중년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다미방 툇마루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장지문 한 칸을 열어놓고 종종 얼굴을 디밀며 여자가 기모노를 입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스기코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까닭은 예쁜 얼굴도 얼굴이지만 유일하게 그녀만이 기모노를 입혀주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허수아비처럼 굴지도 않았고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서 있지도 않았다. 스기코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줘서 입혀주는 사람과 서비스 받는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입혀준다기보다 기모노가 주인 몸에 알아서 착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평소 기모노를 자주 입으세요? 스기코가 저도 모르게 물어봤을 정도이다. 아니요, 양장만 입어요. 그런 사람치고는 서비스 받는 태도가 놀랄 만큼 능숙했다. 주변 머리가 좋은 아가씨임이 틀림없다 싶었다. 스기코의 일손도 리듬을 탄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였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남자가 가무잡잡한 얼굴을 장지민 사이로 디밀었다. 이목구비가 남들보다 큼지막했다.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스기코가 대답하자 남자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여자에게 말했다. 돌아가는 길에 찻집에 들러 커피라도 마실까? 그래도 넌 6시 전에 귀가할 수 있을 거야. 네, 좋아요. 그보다 늦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녀는 남자에게 얼굴을 돌리고 대답했다. 이런 만남을 벌써 여러 해 지속해온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투였다. 허리끈을 조이자 허리 모양도 말끔해졌다. 초록바탕에 금사로 귀감 무늬를 수놓은 비단 오비를 후크라 스짐의 매듭으로 묶었다. 매끄럽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경대 앞에서 모로 섰다 빙 돌았다 하며 제 모습을 비춰보았다. 예쁘네요. 아침에 미용실에서 한 것보다 훨씬 깔끔해요. 그러더니 스기코를 쳐다보며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 눈에 조금 전 신부의 눈동자가 겹쳐졌다. 예전에 그것은 담백한 화장을 했지만 오늘의 그것은 진한 화장 속에 있었다. 하지만 눈의 특징은 똑같았다. 어떻게 상대방은 1년 반 전 겨우 20분 남짓의 인연밖에 없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스기코는 생각했다. 그날은 오후 9시경까지 여관을 지키며 12명에게 후리소대를 입혀주었다.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12명 얼굴이 뒤죽박죽되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겨우 떠올렸을 정도다. 제일 예쁜 아가씨였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상대방은
여관에서 자기에게 기모노를 입혀준 여자 따위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종업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까 하객들 속에서 자기와 마주한 순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못내 신기했다. 아마 신랑과 그 양친과 나란히 서 있던 신부가 그렇게 충격을 받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스기코도 별 생각 없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지나쳤을 것이다. 잠시 생각한 끝에 당시 기모노를 입혀주기 전에 흙탕물로 얼룩이 진 한쪽 버선의 끝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오전 내내 내리던 눈이 오후에 들자 녹아서 흙탕물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버선의 얼룩은 흙탕물이 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자 구두에 밟혀서 생긴 것이었다. 남자 구두 끝이 앞에서 밟았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남녀는 여관에 오다가 길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틈을 타 잽싸게 입을 맞췄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평소 여자의 양장 차림에 익숙한 남자가 기모노 예장 차림에 신선한 자극을 받는다는 여종업원의 말이 그때도 스기코의 뇌리에 떠올랐다. 여자는 버선 얼룩 때문에 낭패하고 있었다. 아마 가족들이 원인을 눈치챌까 걱정했던 모양이다. 스기코는 따끈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버선 얼룩을 한참 동안 가볍게 두드려서 없애주었다. 거무죽죽한 얼룩이 하얀 버선에 스며들어 둥그런 고리를 이루며 번져나기는 했지만 행위의 흔적은 지울 수 있었다. 기모노를 입혀주었던 여자의 인상이 그녀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다면 필시 그때의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명이 점차 이쪽으로 옮겨오고 옷을 갈아입은 신부가 등이 굽은 중매인 부인에게 손을 잡힌 채 다가왔다. 스기코 주위에서 요란한 박수가 터지고 등을 보이며 앉아있던 하객들이 모두 신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기코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접시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었다. 마침내 붉은 후리소대가 스기코의 눈앞으로 왔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7명이 박수를 치며 닦아지마다 머리를 얹은 신부의 얼굴을 일제히 올려다보았다. 스기코도 그렇게 했다. 신부와 스기코의 눈길이 마주쳤다. 하지만 신부의 표정에는 이미 동요의 빛이 전혀 없었다. 동요는커녕 결연하게 도전하는 듯한 기미마저 느껴졌다. 두터운 화장 속 검은 눈동자가 스기코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몇 초간 머물렀다. 결혼 상대를 배반한 사실을 아는 여자가 눈앞에 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강한 투지가 담겨 있었다. 스기코가 먼저 눈길을 피했다. 그녀가 다시 눈길을 돌렸을 때 신부는 이미 붉은 후리소대의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산뜻한 실록빛깔의 바탕에 금사은사로 학과 소나무를 수놓은 비단 오비는 후쿠라 스즈메로 매듭지어져 있었다. 혼자 앉아있던 신랑이 일어나 흡족한 표정으로 신부를 맞았다. 다시 금병풍 앞에 신랑과 나란히 앉은 신부는 이제 스기코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 그럼 다시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신부의 직속 상사였던 이 식품공업 주식회사의 나가노 총무과장님이십니다. 교체된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보이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메인 테이블 근처 좌석으로 얼른 다가갔다. 일동의 시선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다. 그는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신랑 신부를 향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단단한 체구였다. 소노무라 마사코 씨,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마이 마사코 씨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3년 전부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해온 정으로 오늘만은 소노무라 씨라고 부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노무라 씨가 우리 이 식품공업 주식회사
총무부 총무과에 입사한 것은 3년 전 봄입니다. 인사과 사람한테 들으니까 입사 시험 성적도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우리 과에 배속될 당시에 소노무라 씨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이 총무과가 만만찮은 사람을 맞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병풍 앞에 앉아 있는 소노무라 씨는 눈부실 만큼 기품 있는 모습이지만 3년 전에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처녀의 청순한 아름다움, 얼굴 피부 속에 램프가 켜져 있어서 그 불빛이 피부 밖으로 비쳐나오는 듯한 아름다움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마 우리 회사가 창립된 이래 이렇게 아름다운 여직원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인 저는 만만찮은 부하가 들어왔구나 하고 근심을 했지요. 이 총무과라는 곳은 여러 부서들과 연락할 일이 아주 많고 따라서 소노무라 씨는 이 문서나 서류를 타 부서에 빈번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번쩍 띌 만큼 예쁜 아가씨니까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유혹이 있을 게 틀림이 없다. 아, 뭐 사실 우리 회사에는 그런 뭐 괘씸한 남자 사원은 없었습니다만 상사인 저에게는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 공연한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가와모토 상무도 웃고 있지만 당시 저는 과연 소노무라 씨를 감독할 수 있을까?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심각하게 걱정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기우여서 소노무라 씨는 업무가 아니면 눈을 돌리지 않는 지극히 성실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일하는 태도가 아주 꼼꼼하고 적극적이며 연구심이 깊었습니다. 저는 소노무라 씨에게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하면 능률이 오를 거라든지 뭐 이런 점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든지 업무상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 감탄할 만한 발상이 많았고 실제로 채택해서 능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은 소노무라 씨가 이치만 따지는 까다로운 직원이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도 같은 부서의 선배나 동료 여직원과 휴식 시간에 담소를 나눌 때도 늘 환한 웃음이 잃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은 소노무라 씨의 아름다움과 청순함 덕분에 늘 봄 햇살 같은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어느 날 소노무라 씨가 제 책상에 와서는 6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사정을 물으니까 실은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거야 붙잡을 방법이 없겠구나. 아무리 아쉬워 한들 내가 백방으로 손을 써서 이런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겠구나. 포크와 나이프의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매끄럽고 구성지게 흘러나와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신부는 조신하게 접시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하얀 손으로 은제 포크를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이크 축사의 목소리가 작년 정월의 여관 장지문 사이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하고 스기코에게 물었던 목소리.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찻집에 들러 커피라도 마실까? 그래도 너는 6시 전에 귀가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와 일치했어도 스기코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일어서 있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연회가 시작되기 전 로비의 인파 속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한순간 망설이다가 미소를 보낸 그 가무잡잡한 남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소노무라와 함께 있던 남자는 나가노 총무과장이었다. 아까의 그 미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옳을까 하고 스기코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남자가 자리에 앉고
다음 하객이 축사를 하고 있을 때 남자는 우연히 스기코와 시선이 마주쳤다. 움찔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여관에서 있었던 일을 스기코가 기억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모르는 척하자는 생각이 스쳤지만 하는 찰나에 들켰다는 의식이 앞서서 순간적으로 망설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망설임을 드러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는 얼버무리려는 미소를 지어버렸다고 스기코는 생각했다. 마이크는 여성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저는 신부 소노무라 마사코 씨가 있던 총무과에서 일하는 야나기다 히사코라고 합니다. 마사코 씨가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트일 만큼 아름다운 이제 갓 고교를 졸업한 아가씨였는데 아까 나가노 과장님이 걱정이 많았다고 고백하셨듯이 이 회사에 소문이 자자한 마사코 씨를 우리들도 처음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마사코 씨는 예쁜 얼굴이나 몸매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뜨거운 투지를 감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 회의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아서 우리는 마사코 씨보다 3년쯤 선배면서도 그 명석한 두뇌에 완전히 압도돼서 탐복하고 말았죠. 또 마사코 씨는 마음씨도 고와서 저희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입원했을 때는 저에게 몇 번이나 용태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예쁜 꽃다발을 들고 병문안을 여러 번 와주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온 가족이 마사코 씨의 팬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목구비가 큼지막한 총무과장은 듬직한 등판을 위쪽으로 향한 채 연신 술잔을 들이켜고 접시를 향해 두 팔꿈치를 움직이고 있었다. 11월 말 스기코의 집으로 소포 2개가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대형 선물함에는 로스햄과 소시지가 2개씩 채워져 있었다. 또 다른 선물함은 조미료 세트가 들어 있었다. 선물함에 붙어있는 쪽지에는 근하 신년 이 식품공업 주식회사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활판 인쇄 표현지가 봉투에 담겨서 선물함에 곁들여져 있었다. 근계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 회사를 언제나 애정으로 살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한 달 남짓 남은 이때 각별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그리고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미약하나마 작은 정성을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너른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편지는 사장명이었다. 수신인 난의 귀하라는 활자 위에는 미즈노 스기코라고 붓펜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스기코는 인쇄물 인사장에서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어깨가 듬직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나가노 총무과장이 남몰래 배려한 것이 틀림없다. 총무과장은 연말에 회사 거래처에 선물을 발송할 때 약간의 재량권이 있는 모양이었다. 스기코의 주소는 피로연에서 그녀가 앉았던 테이블의 면면을 본 남자가 신랑의 친구라고 짐작하여 접수 명부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다. 피로연 사회자 중에는 이 식품 측 사람도 한 명 있었을 터이니 그 사람에게 조사하게 했을 것이다. 각별한 배려라는 글씨에서 스기코는 문득 은근한 유머를 느꼈다. 그 남자는 이렇게 회사 물품으로 입막음을 할 셈일까? 스기코는 그 연말 선물을 반송해 버릴까도 생각했다. 저는 귀사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으리라 짐작되어 라는 반송문 글귀까지 떠올렸다. 하지만 반송처는 회사나 사장 앞이 될 것이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단골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닌 미즈노 스기코를 선물 대상자에 포함시킨 사실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미즈노 스기코가 하마이 쇼이치로의 대학 동창임을 알고 본사 비서과 같은 곳에서 쇼이치로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 쇼이치로 역시 아내 마사코가 일하던 총무과 과장이 스기코에게 왜 그런 선물을 보내야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쁜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생각하니 반송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총무과장은 자신의 뜻을 스기코에게 전하지 않은 채 앞으로 계속될 각별한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회사의 영업적인 사의로 일반화하고 말았다. 그는 회사 물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훌륭한 연말 선물에 놀라 스기코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회사 사람에게 기모노 입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스기코는 하는 수 없이 둘러댔다. 그러니? 그럼 네 솜씨도 제법 무르익었나 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교사 면허증을 따렴. 기모노 입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값비싼 연말 선물도 보내주질 않니? 응? 어머니는 기특해하는 눈초리로 딸을 바라보았다. 스기코는 이듬해부터 성인식 날 여관에 출장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